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내가 뭐 그렇게 크게 뭔가 이런 날이 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항상 또 까불다 보면은 여행의 찐 고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저는 50개국 다녔는데 150개국을 다닌 분이 안 만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또 겸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고른 단 하나의 장소가 바로 스리랑카의 이 엘라라는 곳이에요. 엘라. 예, 오, 예. 이름도 너무 엘라. 예쁘다. 그쵸? 네. 네. 엘라. 이곳들 역시 이 차로나 뭐 이제 교통수단을 이동할 때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된대요. 놓치면 안 되는 놓치면 안 되는 장면들.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답니다. 그래서 너무 스리랑카는 차로 유명하고 우리들도 실론티의 그 나라. 맛있는 차. 실론티. 네네네네네네네. 그 실론티 맛있는데. 네, 그쪽이 다 그 스리랑카 지역 이름이에요. 아, 실론티가 지역 이름이에요? 네네네. 스리랑카 지역 이름. 네네. 그래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 차밭은요, 이 차밭 자체가 이미 비주얼로 맞아요. 우리나라도 보성 차밭 보면 예쁘죠. 네, 너무 맞아요, 이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끝없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뭔가 나도 이제 갑자기 뭔가 푸르게 물들 것 같은 그런 완벽한 푸르름의 세상 속으로 쭉 빠져들어가 보시는 거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스리랑카는 좀 덜 가는 지역이기도 해요. 덜 가는 지역은 분명히 거기에서 불편함이나 뭔가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150개 나라를 간 사람이 추천하는 나라, 장소라는 거는 한 번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젊은 여행 작가도 정말 여행 작가니까 당연히 많은 곳을 다녔을 텐데 한 번 가더니 바로 몇 달 후에 다시 가서 그 나라에서 그 툭툭이라고 하는 교통수단 있죠. 그 산발이 오토바이. 네네네. 그걸 아예 그러니까 중고로 사서 그걸로 전국을 돌았대요. 이야. 그분도 이 장소를 추천했습니다. 엘라. 똑같이. 네네네. 와, 궁금하다. 엘라와 그리고 누아라 엘리아를 동시에 두 분 다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장소를 한 묶음으로 해서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엘라랑 누아라 엘리아가 옆 이게 동네예요? 다른 장소인데 네네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스리랑카는 먹는 게 홍차 실론티밖에 없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그럴 않은데 리가요. 밥은 있겠지. 근데 네. 상대적으로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에 비해서 먹는 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그 두 분이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게 특별히 더 낫지 않다라는 거지. 요즘엔 우리가 다 여행 지도 어플로 검색을 해서 가잖아요. 맞아. 거기서 후기가 많은 곳들을 가면은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만족할 수 있는 곳을 못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가 좀 약하니까 안 갈까? 그건 전 반대. 네,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곳은 스리랑카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스리랑카 사장님들,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외면하지 마시고, 네네네, 꼭 가주세요. 스리랑카. 지금 여기는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나는 자연에 대한 미련은 없다. 미련 없이 뛰어내리시는 장면이시죠. 아니 나는 거예요. 솟구치는 거예요. 네네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르는 거예요. 네네네. 네. 여러분들 위해서 잠시 지금 출장 온 거예요. 네네네네. 다시 전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곳을 가는 과정은 좀 가혹합니다.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가는데 거기는 이제 절벽길이에요. 이 절벽에서 낭떠러지 길이고 실제로 떨어지면 즉사하는 그런 절벽길을 버스로 몇 시간 가야 될까요? 13시간. 13시간 나왔습니다. 15시간. 15시간 나왔습니다. 15 받고 18시간. 오! 20시간. 되게 가까웠네. 포기하겠습니다. 네. 포기.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하지만 이 여행자들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여기는 진짜 절벽 때문에 무덤 아니고. 여기는 가면 나오기 싫어서일 수도 있어. 아우 네. 저 고생을 어떻게 또 해. 언제 그것도 있을 수 나가 있어요. 이러면서. 아 그래도 좋은 소식은 이 근방까지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 비행기를 이용하시면 그 이후에 한 4시간 정도만 버스 타시면 됩니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20시간도 넘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이라는 건 확실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지를 고생을 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이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하면 충분히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감사할 만한 경험이긴 하지만 그냥 딱 봤을 때의 감흥이 사람들한테 묻고 길도 잃고 버스도 놓치고 이런 다음에 짠 하고 보는 거랑은 그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직접 찾아보는 그 맛. 네네네네. 근데 진짜로 이 풍경은 진짜 보면서 내가 마치 열심히 매일매일 이렇게 돈을 저축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 주택부금이나 이런 거 다 낸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무엇을 돈을 이제 쌓아서 결국에는 갚은 거잖아요. 네. 마치 여기도 그 고생 위험한 순간들을 정립하고 했더니 갑자기 눈앞에 큰 선물이 빵 하고 나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간의 고생이 해소되는 느낌. 이 훈자에서는요 물가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매일매일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살아서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신비로웠어요. 그리고 영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어떤 삶이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를 줄지 몰라요. 늘 평탄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든 걸 잃었거나 큰 상처를 받았거나 이랬을 때는 지금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떤 좀 무모한 도전이나 후회 없이 무언가를 저지르면 그 선택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 상태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마 불현듯 이곳이 떠오를 수도 있고 이곳을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는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힘들고 위험하고 5월, 6월, 7월 이때쯤에 집중해서 여행자들이 가거든요. 이때쯤에 한 번쯤은 이 훈자라는 곳을 가서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일본의 전설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이 왜 이곳을 갔겠어요? 그 감독은 늘 전 세계에서 지구가 아닌 것 같은 풍경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훈자를 보고 아 여기다 하면서 스케치를 하고 그걸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바람계곡 나우시카. 네. 거기에 배경지가 된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보았던 감성과 시각적 감동이 애니메이션으로 연결된 거예요. 실제로 그 애니메이션에는 현재의 지구의 아닌 모습들을 맞아요. 그리고 있기 그러니까 가장 때문에. 지구가 아닌 것 같은 풍경을 찾아다니고 훈자가 그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선장님도 여기 가보셨어요? 네네네네네. 날고 있잖아요. 여기 선장님이에요? 저예요. 아까부터 너무 시커매가지고. 아니, 그리고 저도 그래서 이거 저거는 약간 선장님인 줄 모르고 약간 흑인 가수의 약간 뮤직비디오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저기 자외선이 강한가요? 엄청요. 오. 네네네네. 저 피부 색깔 왜 이렇게 너무 까맣게 그림자죠. 옷 안 입었으면 돌인 줄 알았어. 야, 아니 근데 실제로 가보시니까 딱 정말 설명하신 것처럼 여기가 지구가 맞나? 현실 세계가 맞나?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나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는 보면서 무슨 효과음이 저절로 계속 배경음악이 그냥 의식 속에서 흘러요. 그러니까 화면만 보고 있는데 자동으로 배경음악이 막 흐르면서 네. 뭔가 교향곡 이런 연주를 본 느낌? 네,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연주하고 막을 내릴 것까지 다 본 느낌? 네, 그런 감동 때문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 곳을 굳이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 소문을 듣고 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저도 낯선 거 싫어하고 여행 싫어하고 또 지저분한 거 질색하고 전 친구가 먹은 사과를 애들끼리 나눠 먹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한 입 먹고 막 이러는 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행도요, 중독이고요. 한번 맛을 보면 그 다음 맛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행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네, 맞아요. 이 투르키에는 요즘에 이제 물가가 폭락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시다가 최근에 이제 또 그 물가가 슬금슬금 올라오니까 에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투르키에는 물가와 상관없이 정말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이스탄불은 저는 아름다운 도시를 뽑으라 그러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정말 1등의 아름다움 그런 도시로 저는 이스탄불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어떤 절묘한 조화 때문에 이게 유럽과도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에서도 이런 걸 본 적은 없고 그런 독특한 건축물과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스탄불에서 여러분들이 뭐 소피아 대성당이나 들어가 보시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건축물 하나하나만 봐도 그냥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다가 예전부터 동양과 서양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거기다가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들이 종합적으로 켜켜이 층층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문명들이 조금씩 스며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곳에 있지만 4개, 5개의 나라 시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탄불이에요. 하지만 이스탄불에서 또 뭐 그 양탄자 파는 곳 이런 데는 끌려가지 마십시오. 왜요? 사면 안 돼요? 이스탄불은 특히 유난히 좀 그런 좀 상행위에서 상도덕에 어긋난 사람들이 많은데 바가지를 많이 씌우나요? 네, 그러니까는 좋은 거 보여줄게 하면서 자꾸 물건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간 다음에 카페트 네. 그래서 그런 카페트 보라고 해서 들어가면 안 산다고 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칼까지 네, 칼까지 꺼내 들고 무서워. 제 친구는 권총을 꺼냈대요. 네네네. 저한테 비슷한 경험이 있냐면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 그러면 껌뻑 죽어요.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도 정말 한국입니다. 한국만 정말 유난히 사랑해요. 다른 동양 국가, 아시아 국가도 똑같이 좋아하겠지? 아니에요.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전 한국 전쟁 때 우리가 참전해줬고 우리가 너희 나라에 도움을 줬는데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됐다니 이러면서 진짜 애틋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데다가 잘된 고향 친구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선뜻 호감을 표현하면 뭐 그래 같이 놀자는 거겠지 하면서 그 경계심이 이렇게 누그러질 수 있는데 어딜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뭐 한 잔 해 뭐 이러면서 나중에 그 친구는 사라지고 뭐 한 잔에 8만 원, 10만 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2잔 마시면 20만 원 막 이러면서 어딜 나가 이 돈 내고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탄불 가라고요? 그렇지만 아유 그런 사람은 네. 네, 아주 드문 경우고 그 일을 누구나 겪는다고 하면 이스탄불 절대 못 가죠. 그런 거는 저는 조심하면 된다. 네. 그런 사람은 1000명에 1명이 경험하는데 네. 여러분 중에 그 1000명에 1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름다운 조심하자. 이스탄불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1000명 중에 1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굳이 저의 극단적인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냥 누군가를 쫓아만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하면 유명한 사진들 있잖아요. 굉장히 동화 속 사진 맞아요. 같은. 카파도키아. 네, 벌룬들이 막 이렇게 떠다니는. 그래요. 저는 예전에 그 사진을 봤을 때 합성이구나 네네. 생각을 했어요. 그거 되게 저에게는 슬프면서 아름다운 저의 기억이 있는데
그 카파도키아에 가서 이 뭐 당연히 다들 그 열기구를 타려고 가요. 열기구. 근데 그게 비싸요. 지금도 비싼데 그 당시에도 비쌌어요. 현재 가격은 뭐 150유로, 200유로, 뭐 하여튼 비싸요. 막 거의 뭐 15만 원, 20만 원 하는데 저는 배낭 여행자여서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 탄다는 게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그래도 타는 사람들이라도 보고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갔는데 그때 정말 제 여행에서 몇 번 안 되는 소름. 그러니까 주변에서 풍선들이 계속 뜨는데 내가 공중에서 볼 수 있는 그 감동은 모르지만 그들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풍선들이 동시에 올라가는 이 장관은 모를 거다. 그 감동이 정말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풍선 안 탄 입장에서도 감동이 올 정도로. 네. 그 감동은 제가 지금까지 그 여행에서 몇 번에 진짜 기막힌 순간, 전율 돋는 순간 중에서도 단연 1위라고 할 정도였어요. 야, 그러니까 굳이 안 타더라도 엄청난 감동이 있는 곳이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장은 내가 배낭을 메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 낯선 곳에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 가도 막상 가면 사람 사는 곳이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불안하고 두려움을 먼저 생각한 내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친절한 사람과 뭔가 뜻밖의 풍경들이 기다리는 데다가 그 고생하고 이젠 집에 할 때쯤 돼서 막 열기구에 풍선들이 마구 올라가면 그래 그 다음도 한 번 더 기대해 볼까 이러면서 장기 여행자들이 6개월이 1년 되고 저는 그때 3년 5년씩 여행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집에 아예 안 돌아가고. 그 정도면 진짜 놀러 붙은 우리들이 거네요. 보면 와 말도 안 돼 대단하세요 하지만 그분들도 맨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인생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고요. 자신 안의 잠재력이나 자신 안에 모르는 취향들이 하나씩 깨우쳐진다면 그땐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넘어서서 100개 나라를 다니실 수 있고 저를 넘어서서 10년째 집으로 안 돌아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 이국적인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이 튀르키예가 또 연인들이 가기에도 좋은 도시. 당연하죠. 이런 데서 정말 네. 풍경 보면은요 없던 사랑도 진짜 권태기 다 녹아. 권태기 단어가. 권태기 오신 커플들을 추천 여행지입니다. 너 내가 사랑했던 애 맞아. 막 이러면서 급격히 복구됩니다. 튀르키예도 또 끌리게 되네요. 그리고 이 과나후아토 같은 경우에는 과나후아토. 멕시코에서 가장 제가 여행에 눈을 떴던 기념비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14개월간 중남미 여행을 했어요. 그 시작이 멕시코였고 멕시코에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과테말라 아니면은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내려갔는데 멕시코가 첫나라니까 뒤에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러면서 멕시코에서 좋아도 좋다고 생각을 별로 안 했다가 이 여행이 다 끝나고 나니까 멕시코가 최고였어. 남미에서요? 중남미에서 현재 저는 멕시코가 제일 그립고 가고 싶습니다. 중남미에서 제일 그리운 나라. 네네네. 아르헨티나도 아니야. 멕시코예요. 이 멕시코에서 저를 사로잡은 건 바로 식민풍의 도시들. 예전 스페인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해서 거기에 유럽을 닮은 그런 도시들을 만들었지만 완벽하게 유럽 같지도 않고 현지에 있는 건축 자재를 동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멕시코
그 지역의 감수성이 섞여 있는 도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과나우아토인데 그때 그거에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게 딱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그냥 목적지로 가야 되니까 피곤하고 또 그 전에 멕시코 시티에 도착했을 때 별거 없고 멕시코 괜히 왔나 이런 후회가 들기도 했을 때 딱 그 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도시로 딱 진입하는데 전경이 보이는데 그 전경이 무언가 멀쩡한 집들이 아니고 그냥 별거 아니고 소박한 집들인데 그 색깔이 우리들이 어릴 때 먹었던 이런 사탕들 색깔별로 있는 것처럼 그런 알록달록한 색깔의 집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게 왜 사람들이 배낭여행, 장기여행, 여행을 하는구나.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저를 지구의 제 모습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정도라고요? 그 정도요? 이야. 그 정도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또 하나의 답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행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이 감동이 달라요. 즉 이곳을 저는 정말 여행의 경험이 전무했을 때 봤어요. 여행은요,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 고수가 아니에요. 여행을 적게 했을수록 고수예요. 여행의 고수는 느껴야 할 감동을 제때 감동하는 거지. 나 이거 봤어, 나 이런 거 해봤어, 여기저기랑 비슷해, 이런 사람이 절대 고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나라를 다니셨건 나는 놀랄 준비가 되어 있고 난 남들보다 좀 덜 갔어, 적게 갔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여행 영재고 천재십니다. 그래서 감동을 최대치로 할 수 있는 사람. 네, 맞습니다. 네, 여행의 가성비를 끌어올리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도 했어요. 그래서 과나우아토가 더 특별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가서 또 한번 전해드릴게요. 올해 어쩌면 내년 초쯤에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보물지도에게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십시오. 그럼요. 네. 네. 인증사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기억 속에 내 여행의 전성기가 있었던 곳이고 돌이켜보고 여러 사진을 보고 다른 영상을 봐도 그래, 과나우아토는 여전히 예쁜 도시는 맞아. 그리고 멕시코에는 이런 특별하게 예쁜 식민 도시가 참 많은 나라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멕시코 말고 저의 어떤 호들갑을 기억하시면서 멕시코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멕시코. 많은 사람들은 쿠바의 낭만이 있지만 저는 멕시코의 낭만이 있고 멕시코를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들은 멕시코만한 나라가 없다고 저에게 와. 손을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선장님 오시자마자 사실 멕시코 느낌을 맞아요. 그대로 쓰고 계셔가지고 이게 다 계속 이유가 이게 있었군요. 멕시코 가서 계속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게 그 칸쿤 있잖아요. 네? 네. 네네네네. 칸쿤은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깐쿤을 안 가고 네. 깐쿤과 아주 비교가 되는 뿌에르바야르타라고 하는 네. 그곳도 이제 해변으로 유명하고 신혼여행 많이 가고 이런 곳을 네. 갔었어요. 근데 굉장히 상업적이긴 해요. 뿌에르바야르타가 그랬으면 깐쿤은 더 하겠죠? 그래서 바다가 예쁘면 됐지, 아니면 나는 전형적으로 이런 느낌도 상관없어, 하와이를 좋아하셨으면 추천. 물색깔도 물이라- 물 색깔은 캐러비안 그 바다들 있죠. 네. 물빛은 제가 바다로 경험했을 땐 최고였어요. 멕시코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강력 추천. 멕시코 아직 그래도 많은 분들이 치안이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다. 치아는요, 네. 안 괜찮습니다. 네. 살려주세요 했던. 네, 하지만 이 여행지에서 대도시들 위주로만 조심하시면 나머지 곳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자들에게 피해 사례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무언가 그 강도가 일어나거나 하긴 하지만 실제로 막 총을 쏘고 총격전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들은 대부분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깽단, 그런 일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특정 직업군, 계층에게 주로 일어나고요. 일반적인 여행자들에게는 피해가 보통은 이제 분실하는 거 정도인데. 일단 모자 쓰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짝다리 짚는 연습도 좀 하시고. 네네네. 불량하게 보이는. 약해 보이지 않게. 네네네네네. 멕시코의 과나후아토가 애니메이션 코코의 배경지라고 하던데. 네. 저는요, 그 애니메이션 코코 그거를 제가 보질 못했어요. 이거 꼭 보세요. 눈물 납니다, 진짜. 네.
진짜 이런 모자도 나오고요. 네네네네네. 감동이 있어요. 코코도 정말 그 배경지가 저는 여긴지는 몰랐지만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 너무 저 사는 동네 하나하나가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배경지가 됐던 곳이 있다고 하니까 저기는 안 봐도 정말 아름다운 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여행 처음 하면서 그동안 본 게 너무 없으니까 남들 볼 때 무덤덤한데 나만 오버해서 막 와 경이로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선택한 배경지구 맞아요. 네, 또 심지어 내용까지 좋아서 감동. 그럼요. 예. 그 코코에 나왔던 Remember Me 네. 살짝 들려드리고 네, 그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오, 감사합니다. Remember me. So I have to travel far. Remember me. Each time you hear his guitar, know that I'm with you the only way that I can be. Until you're in my arms again. Remember me. 음정 넣으신 거죠? 빵! 어, 네. 네네네네. 멋진 마음이었어요. 네.